YTN 지배구조 문제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YTN 전개 과정을 보면 남다르실 텐데요, 여러 가지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인수 자체가 네. 불법이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기대하신 분들이 매우 적어요. 예. 어떻게 회사가 돈을 그것도 3,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이걸 법원이 되돌릴 수 있을까? 예. 저도 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그 절차상 위법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걸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됐는데 한 단계 넘어갔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 정상화 될 수 있습니까? 원래대로? 일단 중요한 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법적으로 위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이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아마 항소 안 할 거예요. 항소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뭐 1년 반 내내 이인 의견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죠. 그런데 그 유진이 이번 소송의 보조 참여인이라는 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피고는 아니지만 피고하고 일부 입장이 같기 때문에 보조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보조 참여인도 항소가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진이 항소를 하고 법원이 그걸 반려하면 끝인데 만약에 받아들여서 2심이 진행되면 시간은 조금 더 법적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군요. 그걸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유진이 항소를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재심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의 지분 매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한 건 아니에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사들였는데 그냥은 못 하잖아요. 방송 사업권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통위가 이인 의결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위법이라고 했으니 정상화된 방통위 그러니까 방미통위에서 새롭게 심사를 받아보겠다라고 유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심사 자격을 줄 것인가 여부를 이제 방미통위가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심사에서 뭐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인 그 승인 절차였다는 건 알고도 승인을 신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낸 승인의 조건들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았음이 너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권 인정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지분을 팔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팔아야 합니다. 지분을 만약에 안 팔고 버티면 방송은 못하고 그냥 그걸 쥐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보 짓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3,20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에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했던 매각 승인 이후에 발생했던 의결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도 바꿨죠. 사장도 바꿨죠. 증자도 했죠. 그렇게 구성된 경영진을 가지고 각종 인사를 하고 회사 제도를 바꿨죠. 그게 다 연쇄적으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다 무효가 되면. 새로운 무효가 됐다고 해서 그걸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있었던 거죠. 근데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 명분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도 복원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결과가 생깁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은 사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뽑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유진이 들어와서. 근데 그게 무효예요. 그럼 그 제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나겠군요. 그럼 기존 제도에 따라서 사장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도 원래 있었어요. 그걸 유진이 들어와서 없애버렸어요. 그 없앤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 원상복구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되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YTN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아직 빠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2단계까지 가는 데는 이제 항소가 인정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지만 항소가 불가능해진다고 보면은 저는 한 2달 정도 그래요? 했던 절차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심어놓은 경영인들이 방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2대 주주, 3대 주주. 지금 YTN의 구성원들 그들이 협의해서 그 제도를 복원하고 실행하면 돼요. 유진은 개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유진이 당연히 항소를 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진 입장에서는 항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안 하는 게 본인들 이익에 부합해요.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항소의 실익 가장 큰 실익이 뭐냐? 그 손해가 뭐냐면 항소를 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가 그러면 박미통의 입장에서 아니 그 법원이 지금 판단도 했고 행정기관의 판단도 끝났는데 보조 참가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그러면 행정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진한테 제가 굳이 충고를 좀 하자면 항소 접고 고개 숙이고 빨리 재심사라도 받아라. 그러면 노 의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꽤 예상보다 일반적인 예상보다 꽤 일찍 진행될 수도 있겠군요. 보니까 이게 워낙 절차가 복잡해서 저는 뭐 한 1, 2년은 봤는데 그게 아니군요. 대주주가 경영권을 잃으면 회사가 마치 설 것처럼 방송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이제 과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유진의 경영권이 중단되는 것이지 YTN의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제도가 복원돼서 구성원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비교적 이제 결론이 좀 보이는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대안으로 YTN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기관한테 되사게 하면 되는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번 흔들려 봤던 것이고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YTN 구성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그리고 또 언론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MBC 모델 연합뉴스 모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박문진이라든가 뉴스통신진흥회 모델로 이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그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해서 그 거기다 이제 지분을 태워서 경영이 권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구조적 틀은 박미통이가 만듭니까 그럼? 그렇죠.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시간을 다 해도 새로운 법 만들고 일단 정상화돼서 기존 구조로 진행되다가 그 법 만들고 그런 어떤 구조적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상화가 그래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법원의 판단이지만 요즘에 워낙 재판부별로 그 판결이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법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신 최수진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도 판단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엉망으로 이 일을 진행했으면 이 큰 문제를 이렇게 재판부가 단호하게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거꾸로는 듭니다. 맞습니다. 자 다른 거 여쭤보자면 쿠팡 사태 아까 잠깐 얘기해가지고 혹시 그 대단히 저는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대단히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쿠팡이 처음에는 수천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정부가 매우 단호하게 치고 들어갔고 금방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쿠팡의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이미 보입니다. 저도 그 유출이 돼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고 화가 나셨을 텐데 저도 같은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그게 노출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쿠팡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상황을 그렇게 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 축소할 수 있다고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저는 이 사태의 여러 가지 본질 가운데 하나는 기업을 향한 어떤 제재, 사후 제재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지 않겠나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징벌적 손배제도 우리나라에 지금 법률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5개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저렇게 무시할
유명무실해요. 예. 그러니까 법은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게 현실에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재접근, 그래서 개정 이런 것까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 해내야 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뭐 했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시스템이 지난 수년 동안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고 이걸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건이잖아요. 3천만 건이 넘게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이거를 빠르게 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제도적인 틀을 확 다 바꿔야 됩니다. 아까 26개라 그러셨는데. 25건입니다. 25개라. 이게 제도적 미비점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의지 부족인가요? 저는 두 개가 다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징벌적 손배라는 거는 인정할 만한 손해액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그렇습니다.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손해배상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정될 수 있는 손해 곱하기 3 내지 5가 우리나라 법제예요. 3배 내지는 5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가 인정돼야 됩니다. 뭔가 피해를 끼치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일어날 거야라는 단순 고의를 넘어서서 뭔가 손해를 끼치겠다는 악의 또는 그런 의도까지도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이건 악의가 추정되니 그때부터는 입증 책임을 가해자 쪽에다 물려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법원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악의가 있다 없다, 고의가 있다 없다. 오로지 법원의 의지에 달린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제도가 다소 느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법원의 재량이 여전히 너무 커요. 우리가 징벌적 손배라는 그런 법리를 만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원이 인정해 주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 법감정, 일반인들의 법감정이나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 법은 일순간에 무력화됩니다. 그러니 아주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된다고 인정이 돼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3배, 5배 아니에요. 1.2배, 1.3배입니다. 그러니 유명무실하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언론 또 그 유튜브 이런 이제 정보를 다루는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잖아요. 이 법의 핵심도 저는 이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 요건들을 넣느냐 마느냐라고 봅니다. 그걸 못 넣으면 법의 실효성은 반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대했던 실효성이 반의 반도 못 차지할 겁니다. 그거는 개정에 들어갑니까? 당 입장에서는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이달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목표이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그 조율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 일은 벌어졌는데 앞으로 사안은 법을 개정하는데 이 발생한 손해, 국민들의 충격 이거에 대해서는 쿠팡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금? 일단은 행정 제재의 크기가 향후 이런 사안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실관계 파악이 시급하죠. 그에 대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정말 유출된 것이 쿠팡이 지금 인정한 거기까지인지 더 민감한 정보는 없는지 찾아야 되는데 내일 과방위가 오전에 현안 질의를 합니다. 쿠팡을 상대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에서도 현안 질의를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쿠팡이 인정한 데까지인지 혹은 뭐 그 계좌에 관련된 것까지 결제 비밀 정보까지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포함이 안 됐어도 대단히 심각한 게 지금 아니 이미 주소가 다 노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의원 어떤 예를 들어 그게 노출됐으면 노정민이나 이름을 치면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대단히 심각한 일인데요. 저한테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 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 범죄 집단이 공유하는 자들에게 이제 노출되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도 그 뉴스 브리핑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자 개엄 내일이면 12월 3일 모레군요. 네, 모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년 감회가 어떻습니까?
많이 죄송스럽죠, 국민들께. 예.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지도부와 예. 또 의원들 개개인 또 예. 당원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른바 이제 내란 종식과 예. 개혁까지 완수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은 뭐 저는 나름대로 큰 노력을 했다고는 봅니다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예. 명확한 성과, 기대했던 성과 여기에는 아직은 못 미친다. 예. 예를 들면 사법 개혁의 그런 성과물들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 법원의 예. 태도 등에 비추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 문제, 예. 특검은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 또 이게 어떤 내란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단죄 예. 이거와 병행해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예. 조건들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고 부르는 예. 것인데 그런 개혁의 성과들을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개혁을 예. 추진하고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이맘때쯤이면 저희가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예. 보고 드리고 싶었는데 예. 아직은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약간 국민 기대보다 늦는 이유는 뭐라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당에서는? 당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예. 이걸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없을 수 예. 없을 수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가급적이면은 갈등으로 이렇게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내부에서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가 놀지는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예. 어떤 성과로 유권자들 국민들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부족함을 우리 당이 인정하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어떤 단단함 네. 그거는 정말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뭐 그 전적으로 절차하고 예. 맞는 말씀이시죠. 시간이야 뭐 한두 달 더 기다린다고 뭐 크게 바뀌게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죠. 근데 한 결과물이 부실하면 국민들이 그땐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는 시간도 예.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압박을 느끼는 단계에 왔다고 봐요. 예. 내년 지선이 2월부터는 예. 아마 분위기 자체가 이제 지선으로 갈 거고 어떤 개혁이나 어떤 단죄 작업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예. 거기에 기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두 달 안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내란 세력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 얼마 안 남은 내란 전담 재판은 갑니까 보시기에 분위기? 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확인했어요. 그래요? 내부에서는. 네. 글로 갑니까? 1심 예를 들어서 내란 재판부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과시적 진행이 되나요?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늦어지면 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에서 조금 더 늦어지면 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이었습니다.